다음은 말하기 스타일입니다. 대면에서의 말하기 스타일과 비대면에서의 말하기 스타일은 매우 다릅니다. 대면은 집중하게 하는 시간이 그래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비대면은 로그아웃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화면 앵글에서 잠시 사라지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대면에서의 말하기보다 비대면에서의 말하기는 간결하고 두갈식으로 정돈해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에 와 있다. 이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자꾸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셔야 합니다. 디테일로 설명드리는 강의를 만약에 대면에서 300명 청중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 방법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했었고요. 만약에 대면이라면 비대면에서의 실수가 있었던, 재미있었던 또는 우푼이라고 말하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들, 사례를 먼저 말하면서 주목을 끌고 공감을 이끈 다음에 이 디테일이 무엇인지를 요소 아마 말씀을 드리는 방식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본편 언제 나오지? 나는 정보가 궁금한데 그 얘기 언제 나오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목록으로 정리해서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보시기를 하실 때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보실 때도 항목별로 정리해서 보실 수 있는 말하기 방식이기 때문에 비대면에서는 같은 내용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과 온라인에서 차이를 조금 아시겠죠? 만약에 온라인 회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어떤 식의 첫 문장을 시작하셔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면에서 그냥 날씨 얘기나 스몰 토크로 하던 이야기들을 비대면에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굉장히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본론을 빨리 얘기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속 환경과 기술에 대한 공부나 이해도 매우 많이 필요한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전화 받는 용도 외에도 사용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메일로 소통하는데 그걸 모바일 메일로 확인하고 다시 모바일에서 답장을 보내고 첨부 파일을 보내고 파일 첨부도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거 하실 수 있으면 더 나은 여러 가지 온라인 도구들도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제출하거나 이력서를 제출할 때 종이로 인쇄를 해서 제출을 하던 시대에서 그 다음에는 메일에 또는 온라인 어디 모집하는 그런 링크에 제출해서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면요. 노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개별 링크, 무료 링크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가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고 나의 프로필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실시간 업로드해서 나를 구인하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채용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접속 환경과 기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비대면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방식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는 말로 질문하고 말로 대답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말로 질문하고 글로 대답할 수도 있고요. 글로 질문하고 말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글투와 말투가 같으신 분들은 오해가 없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정갈한 말투를 가지고 연습하시다가 막상 글은 굉장히 어색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때로는 이모티콘 사용하셔서 정중한 질문에 가볍게 응대하셔서 오해받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같은 질문에 내가 글투와 말투가 같은지도 한번 되짚어 보시는 우선순위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접속하다 보니까 이미지 메이킹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이 디지털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제가 오늘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새로운 개념이나 정돈된 사례들을 말씀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는 신뢰가 상징인 푸른색 의상을 입었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이미지 메이킹 한 것이고요. 뒤에 있는 배경과 제가 대비가 돼서 강연하는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면에서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면 디지털 이미지 메이킹은 접속하는 순간부터 로그아웃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메일 보낼 때 제목 어떻게 보내십니까? 메일 보낼 때 실명으로 잘 보내십니까? 저는 성인 교육을 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든 메일로 과제 제출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실명으로 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연예인 이름 또는 닉네임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제목도 교수님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아요. 한 반이 40명일 때 교수님 이렇게 오는 40명의 메일을 받아보시면 어떤 게 우선순위의 메일이고 시급한 메일인지 확인할 수가 없겠죠. 제목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이미지 메이킹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화상 도구를 사용할 때 화면에 비춰지는 그 다음에 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지, 그 다음에 화면 공유할 때 바탕 화면들은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로 화면 공유를 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소통은 말과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전달해서 보내는 많은 메시지의 형식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이미지 메이킹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디지털 이미지 메이킹 어떤 것부터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매너, 로그인 매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로그아웃을 잘 안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내 개인 노트북으로 나만 사용한다면 괜찮습니다. 공용 컴퓨터에서 로그아웃을 안 하신다면 자료 유출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로그인을 한 순간 인사 나누는 것, 로그아웃을 하고 퇴실할 때 인사 나누는 것까지 모든 것들은 다 매너에 들어갑니다. 대면했을 때와 똑같은 기준을 삼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섭섭했던 점 한 가지는요, 코로나 초기의 일인데요. 강연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모두 다 그냥 일순간 로그아웃 하시는 거예요. 덩그라니 화면에 저 혼자 남았는데 너무 섭섭한 겁니다. 두 번째 때는 아무도 마이크를 켜지 않고 진행하는 강의였는데 끝나자마자 한 명씩 다 마이크를 켜면서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로그아웃을 하시니까 그날은 그 인사가 그냥 비즈니스 매너 차원에서 하셨던 인사라고 하더라도 강사 한 명을 살리신 거죠. 그런 비즈니스 매너들이 온라인에서 이미지 메이킹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앞으로 소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매너도 연결이 됩니다. 비대면 소통을 잘 하기 위한 조건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2가 10가지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질의응답이 5가지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출발선이거든요. 여러분께서 비대면 소통을 잘 하기 위한 내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점부터 차근차근 고쳐 나가보시도록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만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오늘도 고맙습니다.